오늘 경남 전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주일째 계속된 무더위와 열대야의 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더위 속에 병해충이 창궐해 방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경남적 변온과 과수원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벌의 개체 수도 대폭 늘어 벌집 제거 출동 요청이 급증하고 도심 속에서도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부영 측이 수정안을 냈지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 규모를 두고 창원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무더위에 도민들도 지쳐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루베리 수확 작업이 시작된 한 가수원. 수확을 시작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농민은 땀을 비오듯 흘립니다. 수확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 작업에 나섰지만 손놀림은 더디기만 합니다. 태양빛이 워낙 강하고 또 땅 지열도 있고 해서 이제 한 11시까지만 하고요. 한 5시까지는 일을 하지 못해요. 너무 더워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은 바깥으로 나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선풍기 바람도 부족해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밥을 차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엄청 덥다, 이거. 밥하러 들어가면 땀이 절절 흘러서 못 나간다. 오늘 경남 지역은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이 35.6도, 밀양 35.2도 등으로 대부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주일째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었습니다. 거기에 강한 일사가 더해져서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경남 지역은 지난 한 주에만 3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폭염이 당분간 이어지겠다며 노인과 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이렇게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촌 지역에는 병해충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해충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인데요. 방제조차 쉽지 않아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벼줄기에 새끼 손톱보다 작은 검은 벌레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액을 빨아먹어 벼를 말라 죽게 만드는 해충, 먹노린재입니다. 지난 6월 첫 발생 이후 급속히 번져 전국 6,200헥타르의 벼논으로 확산됐습니다. 지난해에 2배가 넘는 피해 규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알부터 성충까지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감나무 과수원에는 외래해충인 미국 선녀벌레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에 피해를 입은 감나무 중 하나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선녀벌레의 분비물 주변으로 채 익지도 않은 감의 꼭지가 검게 변색돼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경남 밀양에서 첫 발견된 후 경기 충남 지역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올해는 지난해 2배가 넘는 8,100헥타르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등의 해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무나 수풀에서 너무나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수 농가가만 이 방제를 해서는 되지를 않고 30도를 훨씬 웃도는 폭염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농작물 해충 피해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속에 도심 곳곳에서는 벌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른 장마로 고온다습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벌의 개체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유치원 건물 외벽에 축구공만한 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한 독성을 지닌 말벌이 우글거립니다. 구조대원이 그물망을 씌워 벌집을 가까스로 제거합니다. 종종 저희들이 벌집이 이렇게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 할 때는 기사님께서 이렇게 떼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 주택가도 비상입니다. 단독주택 창틀에도.
아파트 단지 안 나무에도 곳곳에 말벌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방서에는 벌집 제거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경남의 벌집 제거 출동은 4,3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온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한 매년에 비해서 한 15일 정도 앞당겨 벌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말벌에 쏘이는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덕유산에서 산행 중이던 40대 여성이 말벌에 쏘여 긴급 이송됐고 앞서 경북 안동과 영양에서도 2명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호흡곤란, 현기증, 의식의 저하, 전신적인 벌독에 의한 작용이 의심이 될 때 급하게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도 화장품과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과 밝고 화려한 계통의 옷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부영주택이 주택시설 축소라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창원시는 문화관광 중심이라는 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영주택이 지난달 말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의 핵심은 주거시설 축소입니다. 애초 5,800가구에서 3,480가구로 줄였습니다. 최고 57층 아파트 14동 3,000가구에 오피스텔이 480가구로 가구 수는 줄었지만 면적은 10만 7천 제곱미터로 창원시의 제한보다 2% 늘었습니다. 또 미술관은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문화관광 중심 개발이라는 마산해양신도시 취지에는 3,480가구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보전을 위한 일부 주거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일부 허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기존 원도심 인구 감소와 상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주거시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영주택 측은 주거시설 규모 축소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이번 달 부영과의 3차례 협상을 통해 계획을 승인하더라도 주민 설명회와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산업단지와 거제 지역 대형 조선소 등 경남 지역 기업체들이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산업단지 주산중공업과 현대위아, 한국GM 등은 오늘부터 일주일에서 2주일 단위로 쉽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부터 일주일 단체 휴가에 들어갔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5일부터 1주에서 2주 동안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 구조 조정의 여파에도 거제 지역 인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25만 7,58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52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젊은 층 출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조선업 구조 조정 대상인 물량팀 등은 실제 주소가 거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인구 증감 추이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소방 헬기 도입을 놓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다목적 헬기 수리온의 입찰을 배제했습니다. 서울소방본부는 최근 다목적 헬기 구매 사업과 관련해 수리온이 민간항공기의 형식 증명을 받지 않았고 서울이라는 지역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이는 수리온이 국토교통부의 특별 감항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제주소방본부 헬기 사업 입찰에 최종 낙찰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NC다이노스의 선발 투수 이재학 선수가 승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재학 선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이재학 선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학 선수는 구단 자체 조사에서 결백함을 주장했으며 NC는 이재학 선수를 1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공무원 11명을 중징계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6월에 통보한 신분을 속인 음주운전 공무원 84명 가운데 3회 이상 2명은 해임하고 2회 음주운전 9명은 정직 처분했습니다. 또 나머지 12명은 감봉, 58명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신분 은폐, 음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동업자들을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53살 박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창원시 성산구에서 60살 김 모 씨에게 동업을 하자며 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전국 경찰서에서 수배된 상태였고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